2024년 12월 10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등은 많이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3시 23분 동시호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시장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서 변동폭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97.48% 거래가 동반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거래량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었던 239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로 좀 진행이 되다가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개인은 거래소와 코스피만 포함을 하면 거의 8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여전히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4,544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 법인이 1,0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3,493억으로서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5.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보게 되면 전일 대비 100%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670포인트까지는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증한 펀드 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그런 그 구두 조치로만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언제 넣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체에서는 그 얘기죠. 밑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 사가는데 이게 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증한펀드 들어오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다 때리고 개인이 물량바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기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알려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올라오는 게 과연 어떤 반등이냐? 어떤 반등? 어떤 반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그렇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인한 매수. 두 번째는 추세적 반등이라고 있습니다. 추세적 반등.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거죠. 어차피 주가 올라갈 거니 더 사자. 이게 추세적 반등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 반등일 때는 일단은 상승폭은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적 반등은 상승 추세가 혹은 상승이 이어지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몇몇 기준은 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진짜 시장의 추세가 돌려내면 돼요. 시장의 추세가 진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좀 보는 건 결국은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뭐 떨어질 때 많았는데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오고 이거는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매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빵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추세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코스피가 97%,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게 되면 100%.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추세적 반등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형 위주, 대형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형주가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정치 테마 관련주로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내만여의 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이 끝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전에 제가 거래량 확인했을 때는 일부 제외하고 한 80%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거의 전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하락하는 종목 그냥 보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은 두산그룹주겠죠. 두산그룹주. 두산에너빌리티가 1.15, 그다음에 두산로보틱스가 거의 9%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도 2.06%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오늘 좀 약세입니다. 통신주. 그 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뭐 정권이 바뀌어도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밸류업은 자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떤 제재가 좀 가해질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관련주가 그렇게 힘은 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급등이 나왔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이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났으니까요. 제가 아까 거래량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58%, 전일 대비 58%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게 되면 78%, SK 하이닉스 거래량 56%, LG전자 90%안 되죠. LG. 그 다음에 삼성 SDS 9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오늘도 한 70, 60에서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철강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이게 전일 대비 거래량 비율입니다. 그나마 기계 관련주가 거래량이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항공, 해운 거래량 없죠. 거래량이 70, 뭐 그나마 해운 관련주는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었고요. 그리고 조선도 보게 되면 미포조선과 조선해양 제외하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자동차 역시 비슷합니다. 화학주 몇몇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어요. 이런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해 보게 되면 건설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권도 많지는 않고요. 뭐 보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제외하고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요. 유통도
뭐 중국수에 이슈가 있었던 화장품을 제외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제약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거래량 안 많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엔터 게임 여기도 역시 하이브를 제외하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면 이거는 그래도 뭐 이제 추세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왔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뭐 얘기를 한다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왜 올라갔는지 타이틀만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중소형,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은 아침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휴전 및 종전 구상 언급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는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 돌입 예고했다라는 내용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영화 오징어 게임 시즌 2 미 글로벌 골든 글로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 지명 소식 등의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오픈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벌써 뭐 얘기가 나왔고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미국 쪽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왔는데 뭐 테슬라는 조금 뭐 이해 안 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엘버말이라든가 리튬 아메리카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리튬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 주가 저평가 분석 및 현대차 그룹 및 미판매 비중이 36년 만에 최고치 소식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다 저평가입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좀 해놨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금 다 저평가기는 맞아요. 저도 저평가라고는 봅니다. 손이 안 나가서 문제지. 그 다음에 음식료 K푸드 해외 매출 증가 속에서 음식용 산업 시장 수익률 상회 전망 등의 상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료는 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번 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결국은 환율이겠죠. 수입을 해와서 만드는데 적자가 나게 되면 가격 올리겠죠. 그럼 가격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 많아지는 거고요. 벌어들이는 돈 많아지면 뭐 올해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겠죠. 그래서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의료기기, 미용기기는 오늘 뭐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삼성전자가 내놓은 1월 XR 신제품 샘플 형태 공개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뭐 이거는. 그다음에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거 오픈 AI에서 동영상 생성 AI 소라 본격 출시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뭐 양자암호는 구글 최신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 공개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정유, LPG, 도시가스, CL가스 뭐 이거는 이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7일 동해심의 가스전 시추 작업 본격화 소식 등의 상승을 했는데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중동의 지정 확정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관련주는 이거는 사실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 예산 다 깎였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드론은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임박 속에 상승을 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드론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산 드론이 들어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그 외에 뭐 당연히
그 유아용품 관련주 그쵸? 뭐 제로투 세븐이나 꿈비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올라갔고요. 뭐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까지 그 11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가비아와 카카오 두 종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들은 흐름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 지지까지는 좀 지켜본 겁니다. 정확한 지지는 여기에요. 4만 원. 그런데 전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장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버티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42,50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거기를 깨지 않아서 그냥 홀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일시적인 또 반등이 나왔는데 뭐 올라오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47,000원이 다시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5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비아. 가비아는 뭐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거죠. 전 저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17,500원 그다음에 18,500원은 저항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500원 되면은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가비아가 오르는 이유는요.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50 종목 정도를 찾아봤었는데 저도 이제 관심 종목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식을 정리를 해놨겠죠. 그 수식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흐름이 살아나는 게 한 세 종목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고 참고로 한 종목은 매수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올해 하락을 하는 거는 맞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횡보 장세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물론 뭐 어제는 신저가가 뭐 지속이 됐습니다만 다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요. 결국은 어떻게 됐든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4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4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그리고 내년 실적도 엄청 괜찮습니다. 내년 실적까지 엄청 괜찮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 내년 2분기 실적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8,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인 거죠.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이 거의 다 던진 거고요. 그렇죠? 그걸 개인과 기관이 받은 내용인데 뭐 일단은 그거를 지금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35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2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되는데 이거 폭이 크죠? 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해야 돼요. 내년
2분기까지 분할로서 조금 대응을 좀 해주면 뭐 어떻게 됐든 38,00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존의 그 유리기판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시장이 지금 조정을 쭉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은 이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곳의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올라갔다가 이 11만 6천 원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움직임을 또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고 60분봉상으로 다시 한번 튀게 되면 어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손절가를 무조건 11만 6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손절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내년 실적은 좋은데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기술적 매매가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KNJ. KNJ도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금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KNJ는 내년 실적 좋습니다. 내년 실적 좋고요. 올해 실적도 좋아요. 근데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KNJ를 매매를 할 때는요. 이거 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만 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뭐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1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뭐 오늘은 좋았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대형주 위주로 거래량이 더 동반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내일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